예, 통신이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9주째로 수업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5장을 거쳐 가지고서 4장에서는 우리가 AM 변조를 하셨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각변조를 했습니다. 이번 6장에는 갑자기 이 우리가 이 통신이론에서 이 아날로그 통신이 있고 디지털 통신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아날로그 통신은 우리가 AM하고 FM 이게 두 개가 중점으로 되지만은 디지털 통신은 우리가 제로와 1 디지털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되어져 온 것이 0일까 1인가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아주 뭐 확실하게 1이냐 제로냐 이러면 모르겠는데, 신호라는 것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판단하면 쉬울 것 같더라도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운데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1인가 0인가 이걸 잘 모를 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확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6장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디지털 통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배웠던 그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확률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통신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확률이 변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해 가지고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이 장에서 배우고, 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랄지 또 각종 확률 분포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 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좀 쉬울지 몰라도 갈수록 이 개념을 잘 확립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장이 또 6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범위는 어디냐면 380쪽에부터 나옵니다. 380쪽. 380쪽에서부터 384쪽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책의 6장의 챕터 6의 타이틀이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은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걸 우리 책의 저자께서는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랜덤 잘 안 써지네요. 랜덤 그냥 영어로 랜덤 변수 또는 랜덤 변수 이렇게라고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는데, 또 이것은 또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또 영어를 갖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 조금 약간 좀 이질적인 것 같아요.
랜덤 베리어블 and 랜덤 프로세스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배우는 것이 본장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2장의 내용 목차를 갖다가 보면은 목차 보면 일단 probability 확률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먼저 알고요. 그다음에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probability죠.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방금 말했던 것 같이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통계적인 평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정규 분포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던 랜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가 전력 스펙트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화이트 노이즈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을 수업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개념. 그래서 확률이 뭔가 하는 것을 확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넘어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확률이라고 하는 건 probability, 확률, probability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확률, probability, 확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에 주사위죠. 주사위를 던지는 개념에서부터 대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주사위. 이 주사위를 던지는 개념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은 확률 이론은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들의 기회 혹은 가능성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만약에 확률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연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로 써져 있으면 연산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확률을 개념을 갖다가 넣으면은 말로 써져 있는 것을 확률로 표현해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하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덤 실험이라고 해 가지고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면은 이런 주사위를 던지게 된다면은 이게 처음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사위를 갖다 많이 하는데 이런 주사위를 던지게 된다면은 던진 결과가 윗면에 던진 결과가 나타나죠. 던진 결과는 숫자가 점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험의 결과를 갖다가 아웃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했을 때 아웃컴이라는 말하고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웃풋은 출력이고요. 어떤 거 우리가 아웃컴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서 나온 출력이 어떤 성과를 가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아웃컴이라고 그래요. 아웃컴은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웃컴이라는 말이 를 잘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돼요. 주사위를 갖다가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은 점이 1, 2, 3, 4, 5, 6에서 6가지. 이 표현을 Z1,
Z2, Z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웃컴을. 그래서 이 아웃컴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아웃컴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표시를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이 아웃컴들을 이렇게 쭉 원소로 해가지고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이 샘플 스페이스, 아웃컴이 뭐냐, 이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샘플 스페이스를 보면은 동전을 한 개 던지는 시라고 한다. 동전에는 우리가 동전에는 헤드하고 그 다음에 테일, 앞하고 앞을 헤드라고 하고 뒤를 갖다가 테일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전을 갖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댔을 때는 두 개가 이 네 가지 경우 수가 나오죠. 헤드하고 헤드 테일 헤드, 테일 꼬리란 뜻.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했을 때는 그 점을 갖다가 얘기한다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와 같이 점들이 나타나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에는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36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다 아는 얘기를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앞으로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넘어가 보죠. 이건 샘플 스페이스 예로서 꼭 저렇게 떨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수명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자동차 수명하는 그 샘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있겠죠. 자동차가 또 무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 이하인, 여가 반경이 1이다면 1 이하인 점을 선택한다. 점 이 안에 점들이겠죠. 이 무수히 많은 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x하고 y, 원의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원노트인데 이것을 링크를 수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잘못 써가지기 때문에 이걸 x제곱인데 7c제곱으로 인식을 하네요. 요거 기능을 갖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써보죠. 예. 다시 딜리트를 이거 딜리트가 뭔데요? 딜리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이거 뭐야? 딜리트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 x 제대로 써 x제곱 플러스 1의 공식은 y제곱은 1이다.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수식으로 변해내라. 수식으로 변환하라. 이거 뭡니까? 이거 잘 안 되네요. 이거 잘 안 되고요.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식 작업 선택, 링크를 수식으로 변환한다.
역시 저 x제곱을 제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7c제곱으로 인식을 하네요.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가 또 잘 안 되네. 삭제. 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의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근데 요거보다도 작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요 안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것은 샘플 공간 S는 xy라는 점의 위치다. 단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도 적은, 요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나타내고 요것은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은 조건은 요 지점이 만족하는 요 지점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샘플 공간을 표현을 갖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벤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벤트.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들어보죠. 요즘에 뭐 이벤트 회사 같은 거 뭐 많잖아요. 이벤트.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죠. 행사. 우리 인간들이 했을 때 이벤트는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우리가 확률적에서 다시 정의를 한다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A라고 해요. 이벤트를 A라고 표시하는데, A는 이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샘플 스페이스 중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 동전은 샘플 스페이스가 엣지하고 테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헤드하고 테일. 샘플 스페이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벤트 A는 뭐냐면은 헤드만 나오는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 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7인 사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는 3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벤트는 뭐냐면 7이 나오는 이벤트라 이거죠. 그럼 1하고 6, 그 다음에 2하고 5, 그 다음에 3하고 4, 그 다음에 4하고 3, 그 다음에 5하고 2, 그 다음에 6하고 1. 요런 경우죠. 몇 가지 경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한다 이거죠. 거기에 맞는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이벤트다. 그것은 분명한 이벤트다. 이것은 샘플 스페이스하고 A가 똑같았을 때 이걸 확실한 이벤트라고 하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나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 이것은 확실한 이벤트죠. 근데 동전을 딱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아니고 이거 딱 섰다. 이렇게 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동전을 딱 던졌는데 딱 섰다. 이것은 헤드도 아니고 테일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이벤트. 이것은 이벤트를 표시를 갖다 이 공집합에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공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공집합으로 표시를 합니다. 공집합. 동전을 던졌는데 헤드나 테일이 아닌 경우,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딱 선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서 이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발을 치거나 또는 이벤트에다가 C를 하거나 컴플리멘트 이벤트를 다시를 하면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헤드하고 테일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면은 그 어떤 것에 헤드가 되는 이벤트가 A라고 하면은 A의 바 또는 A의 컴플리먼트 또는 A의 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A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것, 이 테일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여사건 또는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컴플리멘트 이벤트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가 나와 있는데 A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A가 주사위에서 6가지 경우의 수에서 A가 이렇게 됐다면은 A의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는 바로 요놈이다 하는 거죠. A의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는 요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A의 컴플리먼트를 더하면 바로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죠.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벤트의 조합에 가지고서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합집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은 A, B 이렇게 하거나 혹은 A하고 공집합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와 같이 A와 A 바가 공통되는 부분이 없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A하고 A 바의 공통되는 부분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반, 상호 공통된 부분이 없죠. 배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벤트는 2, 4, 6 짝수죠. A라는 이벤트는 짝수고 C라는 이벤트는 1, 3, 5 홀수네요. 홀수라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이벤트는 3하고 4.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A와 B의 합집합, A하고 B의 합집합은 2, 4, 6, 3이 되겠죠. 그 다음 A와 B의 공통되는 부분은 A와 B 공통되는 Z4가 되겠죠. 그 다음 A와 C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진짜로 이런 것들을 할 목적은 확률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확률을 갖다 구할 때는 먼저 빈도를 구해야 돼요. 상대적인 빈도, 실험하는 빈도하고 이 프리퀀시는 이거 빈도를 나타냅니다. 빈도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몇 번 자주 나타나느냐, 그게 프리퀀시죠. 그다음에 확률 이랬을 때 우리가 NA라고 하는 것을 갖다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A라는 이벤트가 나올 횟수를 말합니다. 실험을 n번을 갖다가 n번을 했을 때 A라는 이벤트가 나온 횟수를 우리가 NA라고 해요. NA라고 합니다. n번을 갖다 했을 때 A가 여기서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것이 있죠. 이것도 n이고 이것이 혹시 넘버가 아니냐. 넘버 오브 A라는 이벤트가 나오는 횟수.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다 n이 이거 n번을 실행을 했을 때 n번 시행했을 때 A가 나온 횟수. 그래서 이걸 넘버라고 생각해도 되고 n번이라고 n번 중에 A가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A의 상대 빈도를 갖다 FA라고 하는데 A는 n번 중에서 A가 나온 횟수를 말한다 이거죠. 그럼 확률은 뭐냐? 확률은 이 횟수는 횟수인데 이 횟수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na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A라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확률의 성질은 뭐냐? 확률은 0 아니면 1,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0 아니면 1이다 이거죠. 확률이 1이다 그러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확률이 0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확률이 0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이벤트가 확률이 나고선 A라는 이벤트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공집합이다. 확률이 1일 경우는 뭐겠습니까? A라는 이벤트가 샘플 스페이스하고 같았을 때죠. 그렇죠? 주사위를 던진다. 이벤트를 어떻게 잡았냐? 6보다도 같거나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을 이벤트라고 나오는 이벤트가 한 거예요. 6보다도 같거나 작은 확률은 뭡니까? 6개가 다 나오고 6번 다 나오죠. 그 전체 샘플 스페이스 6이죠. 이건 확률이 1이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A하고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에다가 B의 확률하고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A하고 B가 공집합 부분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인 경우는 이것이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이벤트의 컴플리먼트가 일어날 확률은 1-PA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것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리마인드 해봤죠. 우리는 리마인드 했죠. 여러분들 다 한번 배웠으니까 리마인드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좀 시원해졌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것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자. 한 개의 주사위는 공정하지만 다른 한 개의 주사위는 편향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사위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른 주사위가 편향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만든 것이 하나가 있다 이거죠. 두 눈의 합이 6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해야 됐답니다. 자, 먼저 샘플 스페이스를 갖다가 한번 이게 구해봅시다. 샘플 스페이스는 자, 두 눈의 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샘플 스페이스가 아니고 두 눈의 합이 이벤트죠. 이벤트를 갖다 한번 더 해봅시다.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하고 5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3하고 3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 4하고 2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하고 1이 나와야 되는 이것이 바로 두 눈의 합이 1이 되는 이벤트의 종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1하고 5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 1이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죠. 두 개가 동시에 5가 나타날 확률은 0이네요. 0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2가 나타날 확률도 역시 6분의 1이고 4가 나타날 확률은요 6분의 1이네요. 4가 나타날 6분의 1이고 더하기 3이 나타날 확률은 역시 6분의 1이고 3이 나타날 확률은 0이고 플러스 4가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이고 여기 4가 나타날 확률 또 6분의 4가 아니고 2가 나타날 확률이네요. 2가 나타날 이거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3분의 1 또 그 다음에 5가 나타날 6분의 1 곱하기 1이 나타날 확률 6분의 1 이렇게 요것들이 합의입니까? 되니까 얘는 이렇게 0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거하고 36분의 2 더하기 18분의 1 그러면 36분의 4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확률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을 구하라. 또 이것도 이벤트가 A라는 이벤트가 합이 A, B인데 7이 될 수 있는 확률, 두 눈의 합이 7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하고 6, 2하고 5, 3하고 4, 4하고 3, 5하고 2, 6하고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들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probability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1하고 6이 일어나는 경우니까 1하고 6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6분의 1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되고 이 안에다가 6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플러스 5가 일어날 확률은 0 4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3이 일어날 확률은 0 플러스 2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1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6분의 1에다가 3분의 1 두 개니까 3분의 2고 6분의 1 두 개니까 3분의 1이고 그러면은 이건 1이네요. 그러면 이건 6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숙제를 내려고 했는데 요것은 다음 수업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숙제를 내겠어요. 한번 미리 여러분들 좀 해보십시오.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숙제를 다음 시간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는 마세요.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또 우리가 수업을 갖다 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확률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확률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 그 관점들을 보면은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뭔가 그리고 이벤트가 뭔가 확률의 정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